저는 유튜브 금닥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정근입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 1, 2학번 나왔고 공중보건의사 한 다음에 모 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까지 하던 중에 사직을 했고 지금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졸업하자마자 했는데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보겸님이랑 다른 유튜버도 유명했어요. 그때 돈이 된다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그게 메인은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PK, 그러니까 본과 3학년 때 실습을 돌게 됐는데 교수님들이 말하는 거랑 환자들이 말하는 거랑 너무 간극이 커가지고 그 간극을 좀 줄여보고자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게 되면은 환자랑 의사 간의 간극도 줄어들고 돈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처음엔 시작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공 소개 영상 위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건 초반 3개월 정도인데, 그때가 이제 100명을 달성을 하냐 마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달성이 되게 힘든데 그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한 거는 다른 건 없었고,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좀 지속 가능하게 올리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어쨌든 꾸준하게 대본을 만들어야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뭐 편집이나 그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거였던 것 같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운영했던 연도에 따라 다른데, 초반에는 10,000명 달성했을 때가 좀 성취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34시간 브이로그를 찍으면서 사람들이 의사라는 직업이 34시간 연속 근무를 하는구나 를 알게 됐고, 34시간 브이로그 안에 이제 내과 의사로서 살 때 이런저런 좀 의학적이랑 철학적인 고민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좀 같은 의사 선생님들이 알아봐 줬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주제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주제 위주로 했고, 원래 대다수 유튜버들이 다 맨 처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먼저 하다가 아무도 날 안 보네?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유튜브 하게 되면 계속 그냥 고민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저는 지금은 좀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위주로 하려고 하죠. 단일화된 전략은 거의 없고, 유튜브라는 건 이제 계속 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트렌드가 변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어떤 게 유행했다면 지금은 브이로그가 유행이었고, 또 다른 게 유행인 것처럼 자기 전략을 좀 고수하지 않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바꿔야 된다. 또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 연애 고민 상담에서 가장 잘 나가시는 분들 거를 보고 이 정도 텐션으로 하시는구나. 그냥 나는 내 방식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내 방식은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뭔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어그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그로인데, 그 어그로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그로를 끌었을 때 확 뜰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지속 가능한 구독자로 되는지 조회수가 되는지 것도 되게 중요하고, 악플이나 그런 관심의 크기가 내가 감당 가능한 정도의 그릇인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좀 적절히 자제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너무 급성장은 조금 어렵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멘탈 관리 측면에서 쉽지 않다. 악플은 잘 안 읽고, 기본적으로 요새는 잘 안 읽어요.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근데 가끔 저도 이제 관리자 모드로 하게 되면 댓글을 계속 봐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신경 쓰이는 댓글 되게 많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일했던 직장에서의 유언 비어, 그런 것들을 좀 정정을 해주는 편이고, 근데 그 외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악플은 좀 주의 깊게 봐요. 이 사람들의 관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의대생의 관점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도 생각하구나 해서 좀 사고방식이 되게 다양하구나를 느끼게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땐 이 영상이 괜찮았는데 몇몇 사람들이 반복되는 댓글로 좀 이상한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 영상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면은 그 영상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좋게 이용하면 좋게 이용하는 건데, 너무 인신공격이 심한 건 좀 그렇긴 하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주제에 가장 조회수 높은 사람 걸 보고
비슷하게 최대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만 너무 튀는 이상한 썸네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을 추천 영상 보게 됐을 때 나만 눈에 띌 수도 있겠지만 내 거를 클릭할 때 오히려 장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최대한 썸네일을 하려고 하고, 보면은 다 비슷할 거예요. 좀 사람들 영상 보면. 저는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나의 위치, 가치관,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어느 정도의 커리어가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이걸 하는 거고, 내가 만약 개원을 하게 된다 그럼 저는 또 개원에 맞춰가지고 또 프로그램 짜가지고 할 거니까, 처음 말했던 것처럼 좀 일관된 전략은 거의 없고 계속 그냥 바꾸려는 그런 전략이 더 전략이고. 사실 저는 이제 의사 생활이랑 유튜브랑 같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의사 생활 2019년 5월에 이제 공중보건의사를 시작하면서 했었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2019년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굳이 고르자면 이제 레지던트 때 이제 34시간 브이로그를 이제 기획을 해서 그걸 했던 게 레지던트 1년차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생활의 변화보다는 그냥 고생하는 거 친구들이랑 찍는 일기 느낌이어가지고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말조심을 좀 하게 되는, 거친 언사를 조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의사 생활이 90이고 유튜브 생활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쨌든 유튜브로는 돈이 안 되고 유튜버로서 돈이 될 수는 없어요. 광고에서 자유롭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만약에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비타민을 추천했을 때 쉽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을 했을 때 수익적인 면에서도 의사 생활이 더 중요하고, 또 나의 가치관 측면에서도 내가 막 뭐 이상하게 어그로 끌 수는 없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6년간 의대 다녔고 그다음에 의사로서 계속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의사 생활이 먼저 되는 거고, 내 가치관은 의사 생활이니까 그걸 먼저 하는 거고, 그 기반으로 이제 유튜브 활동하는 건데, 저는 유튜브를 위해서 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를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튜브라는 거는 좀 제 생각이지만 저는 개원이라고 보는데, 안 해봤지만 내가 열었을 때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도 열었는데 누가 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유튜브를 하면 좋은 게,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다.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데, 운신의 폭이 되게 좁아져요. 본인이 생활할 때.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선후배 관계에서 어쨌든 말이 나오니까 그게 좀 어렵긴 하고, 의사는 사실 이제 전문직으로서 우리가 수련을 받고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하게 된다면 평판 측면에서 자유롭진 않다. 그리고 이 일도 꼼꼼하게 잘 해내야 되고, 유언비어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내가 환자 매니지를 잘했지만 잘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올리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워낙 좁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괜히 의대생으로서 했는데 운영하다가 말실수를 좀 세게 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환자 정보를 누설했다거나 뭐 그런 저런 게 나온다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의사 외적인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케팅, 편집, 그 다음에 말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할 수 있고, 최근 트렌드 다 알 수 있고. 여기서 유튜브를 왜 했는지 나오는 건데, 환자가 왔어요. 예를 들어 뭐 85세 할머니가 왔어. 할머니 가족한테 할머니 폐혈증 있으니까 곧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말하면은 이제 보호자들은 몰라요. 폐혈증이 뭐지? 검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튜브를 하게 될 때 내가 의사라는 티를 내고 의대생이라는 티를 내는 건 좋은데, 그 언어를 풀 때 너무 어렵게 풀어버리면 그게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나 잘난 맛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재밌게 말하려면 그걸 좀
최대한 쉽고 재밌게 말하려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편집을 직접 해야 된다. 본인이 직접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논란이 될 발언이 있겠구나, 이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고, 또 문맥을 잘 파악을 해야 돼. 내가 생각하는 말의 방식이랑 사람들이 편집된 것만 읽었을 때 과연 차이가 이해가 될까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주제, 그 다음에 최근 밈, 그 다음에 사용하면 안 되는 말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커뮤니티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과연 이 밈을 따라갈 건가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대죠.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말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해야 돼요. 일단 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해서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좋아한다. 싫어하진 않는다. 선망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의사는 뭐 어떻게 보면 장벽이 있는 거잖아요. 의대 입학도 그렇고 의대 졸업도 마찬가지고 의사 면허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살까, 그런 경험으로 만들 때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고, 의사랑 환자들 간의 간극이 줄어드는 거니까 서로 좋죠. 저는 개원을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개원하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재미를 추구하잖아요. 제 브이로그를 보면 의사로서 생각하는 환자가 죽고 사는 거에 대한 철학이 좀 담겨 있으면서 최근에 의료 사고나 의료 소송에 대한 주제도 좀 넣어놓는 편인데, 그런 거를 잘 엮을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잘 섞는 재능이 좀 생긴다? 다른 분야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 많이 만나봐야 되고, 뭐 수능, 수학 생각해보면 풀다가 좀 딴 생각하면 어느 생각 풀릴 때 있잖아요. 밥 먹다가도 맞다, 그때 그 문제 그렇게 풀면 되겠네, 이런 것처럼 저도 환자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뭐 운동하고 오면은 이 병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전문의 선생님들 이야기하다가 이거 안 될까요? 라면 맞아,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좀 리프레시 할 수 있거나 새로운 걸 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모든 경험이 다 도움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목공예를 하더라도 목공예 직업인 분들이 폐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나중에 경험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의 폐 소리는 이렇구나, 나중에 폐 소리 들어보면서 그때 그랬는데도 될 수 있고, 이제 좀 논문도 찾아서 보고, 사회생활 하면서 의학적인 좀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위주로 내가 공부하다 보면은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내과 환자가 다 죽을 환자만 올 것 같지만 막상 입원한 다음에 막 눈 건조하다는 사람도 있고 무릎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맞다, 그때 알바했었을 때 이랬었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다 자산이 된다. 그래서 많은 걸 해봐야 된다. 많은 사람도 만나봐야 되고 의대생 외에도 많이 만나봐야 된다.